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쪽의 그림이 아주 상태가 좋은 훌륭한 그런 포백의 배아가 되겠는데, 이런 고품질의 포백의 배아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내부세포 덩어리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양외배엽 세포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내부세포 덩어리와 영양외배엽의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공간 안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 간의 밀집도가 아주 높은 건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이 약간 좀 저품질의 그런 포백의 배아가 되겠는데, 자, 그림 A번처럼 영양외배엽의 상태가 많이 저조하거나, B번 그림처럼 위쪽 그림과는 다르게 내부세포 덩어리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 아니면 C번처럼 셀들의 구분은, 그 세포들의 구분은 할 수가 있는 상태지만 확장이 전혀 되지 않아서 발달 상태가 저조한 그런 배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들은 이제 5일째 배아를 쭉 보시게 되는데, 자, 왼쪽 그림부터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배강이 형성되면서 이제 확장을 시작하는 초기 배반포 배아, 5일 배아가 되겠고, 두 번째는 확장이 많이 진행된 이제 상태가 우수한 3AA 등급의 배아, 확장 정도는 3 정도가 되겠고, 내부세포 덩어리,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영양외배엽 세포, 이렇게 구분이 갈 정도의 상태가 훌륭한 3AA 배아가 되겠고요. 그 옆은 그 영양외배엽의 상태가 옆에 그림과는 조금 대조될 정도로 상태가 떨어지는 3AB 배아, 그 밑에 왼쪽 그림은 내부세포 덩어리나 영양외배엽 상태가 A 등급까지는 갈 수가 없고 약간 좀 품질이 떨어지는 BB 등급의 배아, 그 옆은 세포들의 상태가 많이 떨어지는 CC 등급의 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째 배아인데, 앞서 보신 그 장면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두께가 많이 얇아진, 곧 이제 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상태로 많이 진행된 배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왼쪽부터 4AA 등급의 배아, 그 옆은 4AB, 자, 그 옆은 내부세포 덩어리는 크기도 좋고 뭉침 정도나 그런 밀집도도 다 좋은 A 등급인데, 영양외배엽 상태가 많이 떨어지는 AC 등급의 배아, 그 옆은 4BB 등급, 아래 왼쪽도 BC 등급. 영양외배엽 상태가 세포도 좀 있는 것 같고 왜 C를 줬냐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씩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이런 흔적들이 세포들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건 4BCA 등급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옆은 확장 정도와는 별개로 세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4cc 등급의 좋지 않은 배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일에서 6일 배아로 넘어가면서 부화 과정이 진행 중인 포배기 배아가 되겠습니다. 자, 착상을 위해서는 부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포배기까지 잘 발달을 했는데도 부화가 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수축과 확장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배아, 배반포가 형성이 됐지만은 의외로 투명대가 얇아지지 않고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해서 투명대에 구멍을 내주는 보조 부화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 그림은 제가 가리키는 부분에 일부 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가 아주 훌륭한 5AA 등급의 부화 중인 배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투명대가 많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부화가 진행 중인 그런 5AA 등급의 배아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화 중인 배반포인데, 자, 왼쪽은 우리가 흔히 배아 모양이 눈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눈사람 배아라고 부르는 5AA 등급의 최상급 배아가 되겠고, 그 옆에 그림은 자, 부화를 완전히 마쳤죠. 빈 투명대 껍데기가 보이고 완전히 부화를 마친 그런 배아인데, 이 배아의 모양이 감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감자 배아라고 부르는 6AA 등급의 최상급 배반포 배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아들을 이식했을 때 높은 착상률과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난자와 배아의 등급에 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난자와 배아의 등급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배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항상 좋은 배아만을 이식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하지만은 저희가 배아의 모양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아가 분열하는 대로 저희는 그 상태대로 그 중에서 최상의 배아를 선택해서 이식을 하든지 냉동 보관을 하든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안 좋은 배아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이식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식을 이제 전달을 드리는데, 주치의분들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임신이 될까 하는 그런 배아들도 막상 잘 임신되고 분만까지 잘 가시고 정상적인 아기로
출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구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태아의 모양이 기형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열 상태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착상하는 단계가 세포 분열 단계가 착상하는 것이 아니라 5일째, 6일째 배아, 배반포가 만들어지는 그 배반포 배아가 착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배반포로 발달이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이 작업될 수 있는 것이지 분열 당시의 모양이 좋다, 좋지 않다에 따라서 기형아가 나온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 수정을 시키는데 정상 수정을 시키더라도 배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정상 수정을 시켰는데 배아가 좋은 경우도 있고 반면에 직접 주입법을 했는데 깔끔하게 좋은 배아가 막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난자는 엄청 많이 나왔지만 정자 주입법을 다 했는데도 4등급, 5등급 배아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 쪽에 어떤 문제가 더 있고 없고 그 차이로 이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편화 현상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할구는 아닌데 할구처럼 보이는 작은 어떤 그런 세포질들이 계속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제 파편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설들이 많이 분분하긴 하지만은 현재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파편화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정설로 밝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인데 그나마 파편화가 생기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약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정자 직접 주입법 할 때처럼 가늘고 긴 피펫 그 유리침을 이용해서 파페나가 많이 일어난 그 배아에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파페나들을 흡인해내는 그런 작업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 예후로 봤을 때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아에는 손을 대지 말자. 수정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인위적으로 찔러 넣어서 수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발달적인 배아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임상배아 연구원들끼리는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